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 융합과학교육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ST하고 사이언스 쪽에 거기 물화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화생지 그 교과목, 과학이라는 교과목 하나에 있어서도 그것을 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에 지금 융합과학 교과목 교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도 지금 전국에서 몇몇 그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입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다, 이게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재미있다 이런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플러스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냐 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스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미국 경우에 보게 되면 뭐 아까 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 보면 2004년도에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2007년도에 부시 행정부가 이걸 법령화하고 그것을 정권이 바뀌어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대로 교육개혁을 그대로 추진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개혁이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면 흐집이 되고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교육개혁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미국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얘기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이와 같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니까 영국도 우리도 세계의 유수국가에서 빠질 수 없지 않는가 해서 2007년도에 이와 같은 기술전략위원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교육개혁에 동참을 좀 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벌써 여기 선생님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벌써 창의단에서도 많이 이걸 홍보를 했던데 이게 미국의 한 미술교사 야크만이라는 여교사가 자기 논문에서 이와 같은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TEMA가 있습니다. 그래서 STEM하고 ART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각각의 그 교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초중 쪽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 기술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카테고리로 해석을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이 아트 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 아트가 맨 처음에 저희가 저기 이 아티클을 봤을 때는 아마 파인 아트 그러니까 음악, 미술 정도를 얘기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논문을 읽어보면 볼수록 이게 파인 아트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리버럴 아트까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것까지 이 넓은 논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광의로 해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받았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스템이라는 것에서 아트를 붙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트를 붙이는 겁니다. 결국은 아트를 파인 아트에 여기서 얘기되는 건 파인 아트를 들은 학생과 안 들은 학생들 간에 어떤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보니까 들은 학생들이 뭔가 포지티브한 그러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트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한 거죠. 그래서 아트를 변형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아트는 그 자신, 그러니까 파인 아트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발현만 해주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와서 보시면 STEAM이 아니에요. ST 시그마 at M입니다. 달라졌어요. 이 심볼 하나 바꾼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ST 시그마 at M 해놓고 Science and Technology interpreted through Engineering and the Arts all based in mathematical elements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기반으로 갖고 간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지금 아트를 통해서 과학과 기술을 보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은 하나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걸 유지하면서 도리어 보강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엔지니어링과 아트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야크만은 지금 제시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 직접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이쪽도 지금 과학기술 쪽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녹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저희 조사에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입시라는 그 제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결국에 가서 보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온갖 지식을 그냥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다 입력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공부하셨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사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응용이고 하시고 하는 거죠. 소화가 되지도 않은 그냥 일련 번호 붙여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무슨 수로 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입시가 현재 그렇게 되니까 한속씩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냥 때려 넣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스팀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한번 이 스팀에 대한 이런 개념적 부분에서 교육에 노출이 되면 이걸 그대로 평생 갖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온 개념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창밖의 여자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사실 창밖의 여자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 저희 팀에서 토론이 됐던 부분은 이겁니다. 창문 밖에 있는 벌을 볼 때 무슨 감정을 느끼는가 합니다. 벌을 볼 때 벌이 날아다니는구나. 벌이 보니까 몇 마리가 날아다니네.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몇 개짜리, 날개가 몇 개짜리 정도 있네 라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에 쏘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벌을 어떻게 회유할 것이냐 그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관계로 접근하는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밖의 여자는 이제 벌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벌 쏘이니까 피해 다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네거티브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사랑 얘기로 가자 해서 창밖의 여자로 각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남성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창밖의 여자의 이 가사를 쭉 읽어보시면 가슴이 절절히 찢어지는 느낌이 드시리라 생각이 돼요. 혹시 여기 여성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창밖에 남자로 바꾸면 똑같은 감정을 느끼실런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철학적 배경이 있는가를 쭉 보니까 1920년대 독일에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훈트 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거에 대해 이분에 대한 철학을 상당히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나와 너의 관계 또는 나와 그것의 관계 결국은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만드는 관계는 나와 너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이고요. 내가 관심 없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럼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과 공부하는 것들이 나와 너의 관계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 많은 학생을 다 훌륭한 제자로 키우시면 좋겠지만 더도 말고 딱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그 훌륭한 제자로 키우면 그 보람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하는 관점인데요. 뭐냐면, 여기 설리반 선생하고 헬렌 켈러가 깨우치는 그 순간, 제가 말씀드린 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순간까지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한번 맞이하고 나서 헬렌 켈러는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과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계기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역할이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수로 이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다 알려주시겠어요? 선생님 자신도 모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결국은 감성의 어떤 그 무언가를 던져주셔야 된다. 아 하고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저희가 스팀에서 구현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나와 너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선순환 관계를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그런 선순환 관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거를 보니까 우선 나와 너의 관계, 여기에 관련돼서는 상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선순환 관계로 가려면 어떠한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기유발에 가서 보면 내재적 동기유발과 외재적 동기유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쪽 면은 다 다스려요. 예, 시간이 좀 없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융합, 인재교육이기 때문에 융합을 해야 되는데, 교과목 간의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멀티, 인터, 엑스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학문적, 간학문적, 그 다음에 탈학문적이라고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사실 여기 엑스트라, 여기 지금 탈학문적 통합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하여간 이상적으로 이렇게 분류는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맥시멈 갈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가 될 거다. 학문간 영역에서 보게 되면 교집합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와 같이 멀티 형태로 일단 학생에게 다 떠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과목을 듣고 네가 알아서 이제부터 융합해봐라 하는 형태가 이게 멀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가야 그나마 우리가 최소한 융합인재교육의 틀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간학문적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스팀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들, 그 다음 미국의 교육 환경과 미국의 지금 어떤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 스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잡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겠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인성을 만들어내는 이모셔널 터치라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실용성을 지향하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이 두 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이모셔널 터치는 여기에 나쁜 감정을 이용을 해서 학생에게 자극을 주는 방법도